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울릉도의 대표적인 5가지 별미를 일컬어 울릉오미라고 부릅니다. 울릉도 약소, 오징어, 호박엿, 홍합밥, 그리고 산채 비빔밥인데요. 이 5가지 별미 가운데서도 첫째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울릉도 약소입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울릉도 약소인데요. 일반적으로 비육 사료를 먹고 자란 육지소와 달리 울릉도에서 자란 소는 몸에 좋은 자생 약초와 산채를 먹고 자라 예로부터 약소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 고기의 약초의 향과 맛이 배어 독특한 맛을 낼 뿐만 아니라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깊은 맛을 내는 별미로 알려져 많은 관광객들이 이 약소를 맛보기 위해 울릉도를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 앞으로 울릉도 약소에 관해 할 말이 있다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었는데요. 울릉도 약소는 정말 약소였을까요? 먹거리 엑스파일 앞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약소라고 울릉도에 그 약초 먹여가지고 진수가 있는데 울릉도에 있는 식당에서 파는 약소는 다 약소가 아닙니다. 아, 약소가 아니라고요? 제가 목격한 거는 포항에서 아이스박스로 보내는 거였거든요. 포항 쪽에 시장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그간 울릉도에서 약소로 팔리는 소고기의 절반 이상이 사실은 육지에서 들여온 가짜 약소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는 울릉도로 들어가는 대부분의 물자가 배에 실리는 경북 포항시로 향했습니다. 시내의 한 축산물 유통센터를 찾았는데요. 울릉도 약소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울릉도에서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울릉도 약소는 좀 모여서 다 소비를 하시더라고요. 양도 많지 않고. 양이 많지 않아 상인들조차 접하기 어렵다는 것. 선생님, 울릉도 약소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울릉도 약소. 언제 없지. 어떤 거는 뭐 울릉도 지금 식당이에 그런 데뭐 가요. 소가 있거든요. 내 말이 안 되는데 여기 나오요. 아, 울릉도에는 소가 별로 없어요? 그만한 데서 자기네들이 그 자체에서는 얘네들 자기 환경만 나오고. 울릉도 내에서 소비하기도 모자랄 만큼 귀하다는 울릉도 약소. 그렇다면 그동안 많은 관광객들이 먹어온 약소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혹시 울릉도 약소 좀 구할 수 있어요? 포항에서 모자리인데 포항이 나올 리가 있어요. 우리 고기가 다 울릉도로 들어가는데. 아, 포항 고기가 울릉도로 들어가요? 울릉도에 소가 없잖아. 이 소가 그 들어가면 거기를 약소로 파는 거지. 소가 약소라고 파는 건 거짓말. 울릉도에 국내산 소고기를 납품하고 있다는 상인을 만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포항 고기가 울릉도에 들어가기도 해요? 울릉도에 그 고기 파는 것도 전부 다 여기서 고기로 아이스박스에 아침에 배로 보낸다. 그만큼 없어요, 약소가? 약소가 들리죠. 육지소가 울릉도 약소로 둔갑되어 팔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상인들 사이에선 이미 공공연한 비밀인 듯 했는데요. 제보 내용은 모두 사실이었던 걸까? 우리는 서둘러 울릉도로 향했습니다. 울릉도의 가을은 가장 여행하기 좋은 계절로 꼽히는데요. 울긋불긋 단풍 가득한 천혜의 비경과 더불어 제철 맞은 먹을거리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울릉도의 먹거리, 울릉약소. 중에 울릉약소가 첫 번째네. 제일 첫째로 꼽는 음식인가 봐요. 울릉도의 별미를 맛보기 위한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식당가.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약소를 판매하는 식당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마다 약소를 전문으로 취급한다고 홍보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그중 한 곳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식당 앞 작은 간판 하나가 눈에 띄는데요. 울릉약소 전문 취급 가능한.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밖에 울릉약소 전문 가맹점이랑 간판은 뭐예요? 이거 울릉도에서 지정해. 그럼 울릉도에서 지정해준 곳은 달라요, 뭐가? 거래내역서구나. 자신 있게 식당 한켠에 붙여둔 거래 내역서를 보여주는 주인. 그곳엔 칙소의 도축 일자와 식별 번호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칙소가 정확하게 뭐예요? 네. 원래 이제 호감이 주의를 잘 나가서 호감인데 그 부위를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소리쳐라 아니 그거 쳐라 이렇게 하는데 원래 호감인데 이 경우는요 장인 처음 거예요. 칙소하고 약소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약이니까 술을 먹이고 다른 얘기 약소가 아니에요. 숯불구이 1인분의 가격은 2만 원. 1인분에 100g이 제공됩니다. 기본 3인분 이상을 주문해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조금 특이한 건 소고기를 부위별로 주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둠으로만 판매한다는 겁니다. 기름도 역시 약간 노르스름해. 그지? 색깔이 전반적으로 좀 붓고 이런 건 약간 노르스름하다는 느낌도 들고. 맛이 달라요, 사장님? 선생님은 가고 네. 고기가 양보다 안심, 등심, 살치살, 차돌박이, 낙엽살, 갈비살. 6가지 부위 중 그날 상황에 따라 3가지 부위를 내놓는다는 주인. 약소 한 마리를 잡으면 울릉도 내에서 모든 부위를 소비해야만 하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렇다면 약소의 맛은 과연 어떨까? 근데 기름기가 없어서 느끼한 거. 그게 좀 질긴데? 나는. 그게 있어요. 식초는 그래요. 제가 느끼는 게 맞아요. 육질이 쫄깃하고 담백한 맛을 내는 약소는 씹을수록 깊은 맛을 내는 별미로 알려져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울릉도를 찾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데요. 이번엔 칙소 영농조합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약소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울릉도 약소 전문점 중 가장 유명한 곳인데요. 칙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식당 곳곳에 붙여둔 홍보물이 인상적입니다. 메뉴판에는 울릉도에서 태어난 황소와 칙소만을 사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울릉도에서는 황소도 칙소도 다 약소예요? 일제를 드시는 한우하고 일단 맛은 약간 좀 담백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퍽퍽하다고 해요. 튀기는 거예요. 네. 일단 저는 제가 아, 그래요? 혼자 잠시 후 주문한 약소가 나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상당히 두툼해 보이는 두께인데요. 검붉은 육질이 맛깔스럽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판매하는 소고기는 울릉도 약소인 걸까? 언제 잡은 고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열을 조금 안 됐어요. 울릉도에 소가 별로 없다고 해가지고. 무슨 같은데 육지에서 원래 기준 얘네들 약도를 이제 하는 거예요. 아, 얘기는 되었는데 그거야. 근데 저희 가게는 여기는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식구 영농 조합을 통해서. 육지에서 들여온 소가 약소로 둔갑돼 팔린다는 이야기는 이제 비밀 아닌 비밀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식당에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곳의 메뉴판엔 약소가 아닌 한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는 약소를 한우라고 적어주신 거예요? 또 다른 식당에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곳의 메뉴판엔 약소가 아닌 한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약소를 한우라고 적어주신 거예요? 약소가 설명했지만 우리는 약소를 갖다 하고 약소 즐긴데 그냥 저런데 다 약소 같게 가면 속였었어요. 약소랑 우리 한우랑 똑같이 해가 이렇게 우리가 봐도 알아볼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도 약소락하고 소고 그냥 한우 갖고 와가 약소하고 팔면 되는데 그러니까 양식을 손이 그렇게 하는 거 싫어가지고. 보관 방법이나 숙성 기간에 따라 육색이 바뀌는 것일 뿐 울릉도에서 수년간 식육을 판매해 왔다는 주인마저도 일반 한우와 약소를 정확히 구별하기는 어렵다고 했는데요. 육지 사람들은 무조건
그게 이제 입으로 퍼져서 그런 거지. 진짜 약속하면 내가 알기로는 큰 문제. 그만큼 소모량이 없어. 그러니까 약속을 얼마나 많이 먹여야 다 되는지 그래가. 하지만 우리가 취재했던 16개의 식당 중 단 한 곳을 제외한 15개의 식당에서 모두 약소를 판다고 했는데요. 울릉도 내 모든 식당에 공급할 만큼 그 양이 충분치 않다는 울릉도 약소. 사실 확인을 위해 약소 농가를 직접 찾았습니다. 여기 몇 마리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동아리까지 11마리 이제. 11마리. 많긴 많네. 소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축사안. 한눈에 봐도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비교적 많이 키우는 편이라는데요. 뭐 먹고 키우시는 거예요? 뭐 먹여서? 울릉도 저게 나물, 산채나물, 부적갱이. 부지깽이? 예. 그거 이제 보면은 뜯어가 출하하고 이제 그 다음에 키아가 이제 가을에 비가 이제 건조. 이거예요? 이거 먹이시는 거예요? 약소를 키우는 건 일반 한우를 키우는 것에 비해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 무슨 약초 냄새도 난다. 약초와 산채를 직접 뜯어와 겨우내 먹일 양까지도 미리 저장해 두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얘네들이 확실히 육지소보다 맛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네. 약간 좀 찔기등하면서 씹을수록 이제 구신맛이 나고 고소한 맛이 나고. 본토소는 먹으면은 약간 싱거운 등이 있고 이거 먹고 커서 그래요? 아무도 뭐 그런 거 아니긴 여기 뭐 물도 그렇고 모든 게 여기 다 여기는 나지. 몇 개월에 잡아요? 몇 개월 되면? 30한 6개월에 있던게 36개월? 평균 28개월 정도 키워 출하하는 일반 한우와는 달리 울릉도 약소는 36개월까지 키워야 하기에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잡은 때가 언제예요? 9월 말쯤대가 2마리 알았는데 2마리 잡으시고 9월 말에? 전에 뭐 한 30마리 먹일 때는 한 달에 뭐 한 마리 치는데 지금은 그런데 지금은 안 돼요? 그럼 지금은 몇 개월에 한 마리씩 잡아요? 원래 지금 다 지금 도살 시기니기 4마리인가?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4마리? 예. 육지와 멀리 떨어진 지리적 특성과 높고 가파른 지형 탓에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워 소규모 사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다른 농가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요 녀석이 바로 칙소인데요. 와, 좋은 거 있네. 그럼 지금 몇 두 갖고 계신 거예요? 14마리. 14마리? 야, 저 새끼만 들어가니까. 이것도 찍소예요, 선생님? 전부 칠소지다. 저기 안 나오는 것도 있다고. 색깔 잘 나오는 것도 있고. 칙소는 고려시대부터 전해오는 우리 고유의 한우 품종. 전체 약소의 70%가 칙소입니다. 울릉도에서 난 약초를 먹고 자란 황우와 칙소 모두 약소로 불리는데요. 울릉도는 벼농사를 지을 논이 없다 보니 짚을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육지로부터의 운반비도 비싸 소에게 사료를 먹이기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 부지깽이는 직접 다 이렇게 뜯어다가 푸는 거예요? 그래 힘들지. 우리는 처음 인력과 비가 그다가 묵다가 싣고 재고 아이고 막. 자연스레 지천에 널린 약초와 산채를 먹여 키우다 보니 약소라는 별칭을 얻게 된 건데요. 이 농가 역시 창고에 부지깽이가 가득합니다. 선생님은 언제 또 잡으실 거예요? 우리 방도 6마리. 살라가고 한 1년 넘었어야 돼. 적어도 1년 동안은 도축할 약소가 없다는 이야기. 그마저도 백화점에 비싼 값으로 팔리기 때문에 울릉도 내로 유통시키는 건 어렵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약소 농가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긋한 연세의 노부부가 약소를 키운다는 것. 울릉도소는 먹이는 게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울릉도요. 약풀이잖아 약풀. 약풀? 그 할아버지가 다 이렇게 배워서. 그렇죠. 비가 이게 다 해가지고 전 약풀이다. 그럼 저는 고기 쓰게 나는 약풀 따다가 먹이시는 거예요? 마당 한켠엔 부부가 직접 산에서 캐온 약초들이 널려 있습니다. 다른 농가에 비해 적은 양인데요.
지금 몇 마리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한 4마리 있어요. 다 팔고. 다 팔고? 한 10몇 년 한 되지. 한 50마리까지 미기보고. 그래가 이제 뭐 치우고 뭐 나만 해가 이제 못하고. 이까지 이제 나만. 부부가 젊은 시절엔 수십 마리의 소를 키워내는 일도 거뜬했지만 지금은 힘에 부쳐 많은 일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비단 이 부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먹이를 구하고 저장하는 일부터 소를 관리하기까지 농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일은 고되고 어렵습니다. 인구의 노령화로 더 이상 일을 하는 것이 힘들어진 농부들은 사육하는 소를 줄이거나 일을 그만두기 시작했다는데요. 그만큼 약소도 더 귀해진 겁니다. 겨울에는 어떻게 매겨요? 그거는 이제 이래가 그 공장에서 줘가지고 공장에서 야, 뭐 이게 부장해가 돌배 250kg 해가지고 아무나도 실을 다 놓고 그래 그냥. 공장에서 나와요. 이처럼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농가를 위해 울릉군은 따로 사료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부 먹입니다. 이게 예. 아 이렇게 접어두셨구나. 이게 전부 울릉도에서 나는 것만 받아요. 해마다 겨울에 먹일 풀 사료를 만들어 사료값을 일부 지원하며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는데요. 이게 이제 바로 시켜가지고 어머머. 새콤한 냄새. 무슨 식초향 같은 것도 나고요. 예, 예, 발효 되면 원래 이거 초산 발효가 나기 때문에 다른데 뭐 부패균이나 이런 게 다 사멸하죠. 아, 그러면 이거는 전체가 100% 부직갱이만? 이건 100%. 가장 좋은 사료에 속한다는 부직갱이. 농약을 치지 않아 자연산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건 230, 230 정도. 이게 그럼 소 한 마리가 며칠 먹을 수 있는 한 달. 한 달 가까이 먹죠. 네, 한 달. 겨울 대비해서 제 사료는 한 몇 톤 정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요? 우리 뭐한 1,000개에서 한 1,000 몇백 개 정도. 한 포대로 1,000몇 개. 예, 예. 때마침 사료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 공장 안엔 말려둔 약초와 산채가 가득합니다. 부직갱이 외에도 다양한 재료가 있는데요. 너무 시큰거리죠? 진짜 일일이 다 이거는 사람 손으로 사람 손으로 다 빼가지고. 해가지고. 예, 배가 차에 몰려가지고 나라가 사는 이거 단가 비쌉니다. 사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소에게 먹이기 좋도록 풀을 잘게 자르는 가공 과정을 거친 후 기계 안에서 일정한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완성된 사료는 발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오래 두고 사용할 수 있다는데요. 모든 농가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양은 아니지만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약소를 사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숙취하고는 많이 다른 걸 먹으니까 서로 맛도 훨씬 좋고 이게 다그 약초 사람 먹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말이 좀 그런 건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한 마리 이상 먹지. 근데 전체 우리가 자원을 봤을 때 그럼 전체 지금 몇 마리 정도? 뭐 정확하게 한 360마리 정도, 270마리. 그럼 울릉도 안에도 부직장이 있어요? 울릉도에서 유통되는 약소는 울릉도 내 딱 한 곳뿐인 이곳 도축장에서 도축된다는데요. 그런데 어쩐지 도축장 주변이 한산해 보입니다. 안에 뭘 하는 것 같진 않지, 조용하지. 움직임도 하나도 없어. 울릉도 약소는 얼마나 자주 도축되는 걸까? 관계자에게 문의해봤습니다. 여기는 며칠에 한 번 정도 가보십니까? 따로 뭐 정해진 날짜가 있고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울릉도에서 도축할 때는 몰랐어요. 겨울이 몰랐는데 뭐 입맛이 빼고
언제 또 약소를 잡을지 기약할 수 없다는 이야기. 우리는 울릉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그동안 약소가 도축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울릉도가 원산지가 아닌 육지가 원산지인 소들의 도축 기록입니다. 최근 20여일간 도축된 약소는 6마리, 육지소는 5마리였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우리는 울릉군청 축산계에 전화를 걸어 문의해봤습니다. 과거에 울릉도소만 쭉 잡았지 소도 많았고 네네. 어느 순간 이제 육지에서 여기 소도 모자라고 네. 육지에서 들어와서 이제 잡히고 하니까 네네. 요즘은 이제 육지소도 같이 이제 군청 홈페이지 게재를 좀 하죠. 울릉도 내 약소가 모자라 육지에서 건너온 소를 도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울릉군에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울릉도 약소 전문 취급점은 총 5곳이라는데요. 이곳에선 울릉도에서 생산되는 약소만 도축하고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언제 잡은 거예요? 4일? 10월 4일. 20일 정도구나. 그럼 4일날 잡으신 거 한 마리 갖다가 파시고 또 잡고 내수 잡고? 우리는 관리하고 20여일 전에 잡은 약소가 거의 소진돼 내일 다시 약소를 잡을 계획이라는 주인. 울릉도 약소만을 취급하는 곳이라고 했는데요. 과연 주인의 말은 사실일까? 이른 아침 우리는 도축장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주인의 말처럼 약소를 잡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소를 실은 트럭 한 대가 올라옵니다. 몇 마리야? 자세히 보니 칙소가 아닌 황소였는데요. 울릉도에서 약초를 먹고 자란 약소인 걸까요? 소를 실은 트럭이 도축장으로 들어간 지 10시간 후 탑차 한 대가 도축장을 빠져나옵니다. 그 사이 도축장에서 나간 차량은 이 탑차 한 대가 전부인데요. 차 안에 실린 것은 도축된 소일까? 우리는 탑차를 추적해봤습니다. 3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오늘 약소를 잡는다고 했던 식당 인근.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일까? 우리는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남자의 손놀림이 분주해지는데요. 차에서 내린 상자엔 선홍빛 고기가 한가득. 상자를 수레에 실어 끌고 간 곳은 오늘 약소를 잡는다던 바로 그 식당이었습니다. 고기를 식당 안으로 바삐 옮기는 남자. 식당 안으로 따라가 봤습니다. 소고기의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사장님, 이게 뭐예요? 소? 고기를 소분하는 작업으로 주방 안이 분주합니다. 이게 그 오늘 바로 잡은 거예요? 이거 암소예요, 수수예요? 거세? 도축해온 고기를 직접 손질해 저장해두고 손님들에게 판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마리 잡아 들어온 거예요? 한 마리요. 이게 한 마리예요? 이게 1,000만 원이에요? 이건 그럼 계속 두고 파시고 이 식당에서? 맥주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문화가 안 받는 거 그게 없어요. 과연 이곳 식당에서 잡은 소는 약소가 맞는 걸까? 우리는 도축 당일 울릉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약소를 잡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약소를 도축해 사용하는 식당이 많지 않다면 식육점에서 구입해 판매하는 식당도 있을 터. 그 제 앞에 울릉도 소고기 먹었었는데 약소인가? 그거 팔아요? 말만 약속이. 근데 나도 지금 그거만 드리는 건 몰라요. 그럼 여기서 파는 고기는 뭐예요? 항상 그냥 손 같이 들어가요. 서울이 얼마나 어디를 가더라도. 수소문 끝에 울릉도 약소를 유통한다는 업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약소를 판매하는 식당은 얼마나 될까? 그냥 뉴스는 소가고 자동으로
자기들이 실제 포토하는 데는 울릉도는 한 300년. 근데 이제 육지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사는 영상이 이유가 있는데. 도축할 만한 약소가 없어 유통이 어렵다는 이야기. 아니, 혹시요, 여기 약소 있으세요? 그렇죠. 이거는 울릉도 안 끝나졌잖아요. 사장님 언제 잡으신 거예요? 어제도 좀 잡고, 아래에 잡고. 다른 집들은 다 없다고 그러시던데. 이게 떨어졌죠. 분위기가 떨어졌지. 다른 곳들과는 달리 이틀째 울릉도 약소를 잡아 고기를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자신 있게 고기를 꺼내 보여줍니다. 그럼 어제 잡은 건 지금 생고기 상태로 있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금냉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금냉으로? 아. 그럼 사장님은 보통 어디다 약소를 납품하시는 거예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자는 도축검사 증명서를 1년간 보관해야 하는데요. 도축증명서 보여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보여주신다고? 지금 우리 안 나왔어요, 이번에. 안 나왔어요? 안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어요. 보통 갖고 계시는데? 갖고 됐고 안 갖고 됐고 완전 연말에 한 번씩 한 번씩 끊어보고 아, 그러셨구나. 없으시구나. 식당 몇 군데에 약소를 납품하고 있다는 주인.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식당에서도 이 식육점에서 약소를 구입해 판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식당을 찾아가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이곳에선 다양한 메뉴와 함께 약소 불고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약소 불고기 2인분 주세요. 주문을 받자마자 맞은편 식육점으로 향하는 주인. 무언가를 들고 오는데요. 놀랐어요. 어디 가셨나 해가지고. 조용하길래. 오늘 잡은 약소를 사용해 즉석에서 요리해준다는 주인. 금세 채소와 양념에 버무려 약소 불고기를 내왔습니다. 신선해 보이긴 하지만 겉으로 봐선 일반 불고기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요. 울릉도 식당에선 보통 약소를 구이와 불고기로 판매합니다. 약소 불고기의 맛은 어떨까? 많이 고소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일반 소 불고기랑 비슷한 맛인 것 같아요. 앞집은 약소 자주 잡아요? 같은 식육점에서 약소를 구입한다는 또 다른 식당. 그 약소는 언제 잡은 거예요? 떨어지면? 그러니까 약소가 귀하다 보니까 그냥 육지소 재려다가 왜? 그 집은 자주 잡아. 살려가요? 오지? 아, 그 집이야. 이곳 역시 많은 관광객들에게 약소 불고기를 팔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관광객들이 먹어온 약소는 진짜 약소인 걸까? 약소를 유통한다던 업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제가 어제 식육점 잠깐 가가지고 샀는데 울릉도소 전혀 없어요. 식육점 전혀 없습니다. 울릉도소라고 판대요? 울릉 약소로 도축을 했는데 육지에서 소 가지고 와서 도축했어요. 아 육지소예요? 육지소 소를 갖고 와서 도축한 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건 축산계 확인해보세요. 그쪽에서 울릉도소라 그런 거 팔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5년, 6년 동안 울릉도소를 단 한 마리도 도축을 한 적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확인 한번 해봐드릴게요. 식당에 약소를 납품했던 식육점에선 최근 6년간 단 한 번도 울릉도 약소를 도축한 적이 없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소 잡았나? 방울선거 타고 들어가는 소 잡았나? 잠깐만요. 아래부터 싣고 들어가서 바로 도축했대요. 예, 알았습니다. 100% 도축합니다. 지금 제가 확인했거든요. 얘는 이제 울릉도 유일하게 소를 싣고 다니는 애예요. 방금 내가 통화하는 그 집 소를 육지에서 싣고 와서, 그러니까 화물선 싣고 지가 싣고 와서 지가 도축을 해서 갖다 주는 업자예요. 얘는 지금 내가
그저께 리소 사부님이 육지수잖아요. 군충이 생겨가 고소를 하든가 해버리면 가게 문 닫아야 됩니다. 원산지 위반이. 우리는 울릉군청에 도축 기록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10월 20일 날 육지소 잡았어요. 육지소예요. 확인해 보니까 육지소가 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육지소를 잡았는데 약소로 판매하는 거는 문제가 좀 있는 거네요, 선생님? 뭐 내놓고 그렇게 판다는 거는 그 일종의 뭐 어떻게 보면 사기 행위도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엄청나게 잘못됐죠. 속인다든지 할 수 없도록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울릉군청 축산계에 문의한 결과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석 달간 울릉도에서 도축된 소는 총 61마리. 그중 37마리가 울릉도 약소였고 나머지 24마리는 육지에서 배로 싣고 와 도축한 그냥 육지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울릉도 약소라며 소고기를 판매했던 식당과 식육점 11군데 중 3곳은 육지소를 도축했다는 기록뿐 약소를 도축했다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370여 마리 남짓한 약소를 길러내기 위해 농가와 울릉군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정직하게 약소를 판매하는 곳들도 분명 많았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하며 아쉬웠던 점은 일부 비양심적인 식당들로 인해 이들의 노력과 자부심마저도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렀던 건데요. 울릉군의 한우 브랜드로 약소를 판매하고 있는 만큼 관련 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원산지를 속이는 비양심적인 행위는 소비자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결국 울릉도에 대한 이미지를 망친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2012년 가을 우리는 병에 걸린 새우를 판매한다는 한 양식업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양식장에서 곧바로 새우를 건져 우리에게 보여줬는데요. 새우머리에 선명히 보이는 흰 반점. 흰 반점 바이러스가 발병하면 새우는 2, 3일 내에 대부분 폐사하는데요. 그리고 병원에 되면은 네. 건강하고 정상을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이 병에 걸린 새우들은 어디로 유통되는 것일까? 새우를 실은 트럭이 도착한 곳은 한 수산물 도매업체. 다 나가는 거예요? 학원에서 이미 나가는 어디로? 아, 마트로? 그럼 이게 생물 대하예요? 심지어 흰다리 새우를 대하라고 속여 팔기까지 했는데요. 과연 마트에서 흰반점 바이러스에 걸린 새우가 판매되고 있을까? 흰반점이 보이는 새우들을 구입해 직접 확인해봤는데요. 놀랍게도 병에 걸린 새우들이 대형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부터 초겨울까지 생각나는 제철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 앞에 있는 이 대하입니다. 야, 이렇게 은박지에 굵은 소금을 쫙 깔고 굽기만 하면 대하의 감칠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참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많이 드시는 이 대하가 사실은 진짜 대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과거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에서는 국산 대하와 양식 새우인 흰다리 새우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렸었는데요. 분류상 모두 보리새우과에 속하는 대형 새우지만 서식지나 생태 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종입니다. 모양을 한번 더 자세히 보면 둘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수염입니다. 아래쪽 흰다리 새우에 비해 위에 있는 대하의 새우의 수염 길이가 훨씬 더 깁니다. 보통 대하는 몸통에 비해 2~3배 정도 수염의 길이가 길다고 합니다. 머리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대하는 이렇게 뿔의 길이가 더 길게 나와 있고 흰다리 새우는 머리보다 짧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눈입니다.
위에처럼 눈이 중앙으로 몰려 있으면 대하, 그리고 바깥쪽으로 뻗어 있으면 흰다리 새우입니다. 지난 방송 당시 양식 흰다리 새우가 대하로 둔갑되어 팔리고 또 흰 반점 바이러스에 걸린 새우들이 별다른 제약 없이 유통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요. 4년이 지난 지금 과연 달라진 것이 있을까요? 취재가 진행되던 지난 10월에는 전국 각지에서 대하 축제가 열렸습니다. 9월에서 12월이 제철인 대하. 살아있는 싱싱한 대하를 먹을 수 있는 건 한 해 중 이때뿐인데요. 대하를 먹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찾았습니다. 때마침 행사장에 도착한 새우를 볼 수 있었는데요. 가까이서 살펴보니 자연산 대하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대하예요? 자연산? 머리 모양을 확인해 보니 길게 나온 뿔이 정말 자연산 대하가 맞는 듯한데요. 양식 대하예요? 바로 옆엔 양식 대하, 괄호 안에 흰다리 새우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모양을 살펴보니 역시 흰다리 새우가 맞는데요. 또 다른 가게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번엔 양식 왕새우라고 쓰여 있는데요. 1kg에 3만 원이라는 이 양식 왕새우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건 자연산 대하고 대하라고 하는 건 이런 거 가지고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면 녹색 빛나죠? 뿌리. 네네네. 네, 그리고 수염이 이렇게 길죠. 그리고 뿌리. 보시면 여기 주둥이보다 이렇게 쏟아왔죠. 저거 짧죠. 흰다리인데 왕새우 해놨네요. 양식 새우죠. 새우. 흰다리 새우. 흰다리 새우를 양식 왕새우로 표기했다는 건데요. 또 다른 가게는 어떨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이번엔 산대하라고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이거 자연산. 이건 양식. 대하라고 그랬잖아요. 양식 대하. 상인이 말한 양식 대하를 자세히 살펴보니 뿔이 머리보다 짧은 흰다리 새우입니다. 자연산 대하와는 생김새부터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오늘 흰다리 새우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공부를 좀 하라며 면박을 줬는데요. 사장님, 흰다리 새우와 대하는 엄연히 다른 종입니다. 또 다른 축제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선 흰다리 새우를 어떻게 표기하고 있을까? 돌아다니며 새우가 들어있는 수조를 확인해 봤는데요. 양식 대하라고 적혀 있는 수조. 양식 대하예요? 자연산 대하와는 따로 구분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얘랑 그러면 종은 똑같나 봐요. 종은 똑같나 봐. 이건 자연산 대하고 이건 양식 대하고. 아, 이게 양식 대하가 양식이 되네. 얼마예요? 얘는 6만 원. 네. 키로에. 네. 얘는 4만 5천 원. 이곳에서는 제대로 표기해서 판매하고 있을까? 자연산과 양식 대하를 모두 주문해 봤습니다. 아니, 안 쓰는 거야. 먼저 자연산 대하를 가져다 주는 상인. 자연산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길어. 근데 바다의 왕일이야. 바로 뚜껑을 덮어 대하를 구워주는데요. 이번에는 살아있는 새우를 가져다 줍니다. 수조에 양식 대하라고 쓰여 있던 새우입니다. 이번에도 바로 뚜껑을 덮어 구워주는데요. 과연 양식 대하와 자연산 대하의 차이는 뭘까? 그리고 양식 대하의 정체는 무엇일까? 대하가 확실히 크네. 머리를 살펴보니 양식 대하는 흰다리 새우로 추정되는데요. 혹시 각각의 새우의 맛에 차이가 있을까? 자연산 대하와 양식 대하를 각각 먹어봤습니다.
양식 대하는 자연산에 비해 크기가 작아 한 입에 쏙 들어가는데요. 맛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자연산보다 좀 질기다 이렇게. 정확한 확인을 위해 식당 주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양식대하랑 흰다리랑 같은 거예요? 아, 딴 데는 여기 그냥 흰다리 새우라고 저거 보이거든요. 근데 양식대하라고 또 되는구나. 양식 대하는 다름 아닌 흰다리 새우. 이렇게 표기해도 문제는 없다는데요. 또 다른 식당을 찾아가 봤습니다. 식당 한편에 메뉴판이 걸려 있는데요. 자연산 대하와 대하가 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메뉴판에는 자연산 대하고 대하로 되어 있는데 그 두 개 뭐예요? 자연산 대하는 죽은 거. 아, 죽은 거? 죽은 거. 대하는 그거.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거? 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에도 자연산 대하와 대하를 함께 주문해 봤습니다. 먼저 자연산 대하를 팬에 넣어주는데요. 얘가 양식? 어이쿠. 양식. 깜짝이야. 살아있는 새우 역시 대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익혀서 확인해 보니 크기에서부터 확연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일단은 구워도 색깔이. 그런데 자연산 대하와는 달리 일반 대하라고 했던 새우는 뿔이 짧은 흰다리 새우로 보이는데요. 과연 살아있는 대하의 정체는 무엇일까? 식당 밖으로 나와 정확한 표기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새우가 담긴 수조에 흰다리 새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거를 양식대하라고 팔아주세요. 양식에 있는 게 양식이랑 팔지. 아까 이것도 대하인 거예요, 그럼? 양식 흰다리 새우. 아이, 그 말은. 양식이라고 이제 다 양사라고 하지. 아, 대하라고 해요? 아, 대하라고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 그럼요. 아. 우리는 양식 대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 대하는 오리지널 대하가 양식이 안 돼요. 아, 왜 안 돼요? 이게 생산이 안 돼요. 옛날에는 한 10년 전에는 됐어요. 그러니까 대하로 양식이 돼가지고 성공들을 하고 그랬는데 점점 갈수록 이게 체질이 약해지거나 생산이 중간에 크게 생산을 강한 어종이 개발돼가지고 강한 그게 이게예요? 결국 양식 대하로 불리는 새우의 대부분은 토종 대하와는 종이 다른 흰다리 새우라는 건데요. 확인을 위해 인근 양식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선 흰다리 새우를 양식하고 있었는데요. 대하 양식은 우리 못하는 거죠, 토종 대하요? 네. 토종 대하를 해놓으면은 이쪽에는 사람들이 안 가져가. 다 죽는다고. 아, 다 죽는 거예요? 사실 신중하면 많이 죽으니까. 양식 대하라고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기죠. 사기예요, 그래? 대하는 우리 토종 대하가 돼야지. 이게 대하가 아니지. 그냥 왕대우라고 팔아야 돼. 이거를 너무 말이겠어. 대하라고 그러면 거짓말하는 진짜 대하도 양식이 가능하긴 하지만 폐사율이 높아 키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통되는 양식 새우는 대부분 흰다리 새우라는데요. 식단은 질장에 다 죽어요. 거의 질장에 와서 80% 이상을 줬단 말이에요. 누가 위험부담하고 누가 그거를 거짓말 것도 아니고. 대하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대하는 한 마리도 없어요. 대하라고 하시면 안 되고. 네. 우리가 다 생산을 흰다리.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쉽게 싱싱한 수산물을 접할 수 있는 수산시장에서는 흰다리 새우를 어떻게 표기하고 있을까? 서울의 한 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아가 확인해봤습니다. 곳곳에서 제철 맞은 새우의 판매가 한창인데요. 이거 뭐예요? 이거는 생물이고 이건 냉동이에요. 이거 뭔데요? 대하요. 대하? 오돌이. 그래가지고. 생물 대하라고 판매되는 새우 역시 흰다리 새우로 보입니다. 자연산은 나올 때만 나오고 얘는 이제 바다에서 양식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정확하게 양식 대하라고 불러도 돼요? 양식 대하요. 예. 거기 있는데 근데 이거 대하가 아닌데? 대하예요. 이거 흰다리새우 아니에요? 흰다리를 대하라고 그랬죠. 자연산 대하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렇죠. 이제 자연산은 자연산 대하라고, 네. 양식은 양식 대하라고. 종이 같나 봐요, 그러면. 네. 흰다리 새우와 대하가 같은 종의 새우라고 이야기하는 상인.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근데 이거 저기 흰다리인데 양식 대하라고 팔아도 문제 없어요? 흰다리를 양식. 그 양식 대하라고 해도 돼요? 거기 새우니까 대하죠, 대하. 그 문제 없어요. 서울 시내의 또 다른 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역시 다양한 종류의 새우들이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곳곳에 흰다리 새우라고 제대로 표기해서 판매하는 곳들도 보입니다. 그런데 한 상점 앞 산새우라고 표기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 산새우의 정체는 무엇일까? 양식? 네? 사이즈가 작은 대하? 살아있는 대하라는데? 진짜 대하는 산채로 유통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 역시 뿌리 짧은 흰다리 새우입니다. 대하는 살아있는 거 안 들어온다면서요? 아, 이거는 양식이잖아. 내가 흰다리 새우입니다. 아, 원선이 잠깐만요. 그럼 얘가 대하가 아니라 흰다리 새우? 흰다리 새우인데 대용으로 해서 양식을 해서. 상인은 그제야 대하가 아닌 흰다리 새우라고 말을 바꿉니다. 또 다른 상점. 대하라고 소개하는 새우를 가까이에서 살펴봤는데요. 표기는 대하가 아닌 국내산 생물새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새우의 모양을 자세히 보니 역시나 뿔이 짧고 눈이 벌어져 있는 흰다리 새우입니다. 이거 흰다리구나. 이거 대하라고 해도 팔아도 돼요, 이거? 대하라고 나와요? 아, 그래? 대하라는 이름이 큰 새우라는 의미와 혼용돼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대형마트에서는 제대로 표기하고 있지 않을까? 주요 대형마트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국내산 새우에는 생물새우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수입산 새우에는 정확히 흰다리 새우라는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대체 생물새우와 흰다리 새우의 차이는 무엇일까? 대하고 이런 거인가? 아, 흰다리 새우라고? 흰다리 새우인데 왜 생물새우라고 그랬나요? 아, 근데 이게 흰다리 생물새우인데 흰다리만 빠진 거예요. 아, 생물새우예요. 그러니까는 냉동이 아니고 생물이라는 얘기예요. 아, 냉동이 아니고 냉동이 아니고 생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흰다리라도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흰다리만 빠져 있는데 이게 생물새우. 원산지마다 달라지는 이상한 표기법. 다른 마트는 어떨까? 먼저 국내산 새우를 살펴봤습니다. 신안이 원산지인 이 새우는 생물새우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수입산 새우를 확인해봤는데요. 태국이 원산지인 이 새우에는 정확히 흰다리 새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국내산 새우에는 정확한 품종을 표기하지 않는 걸까? 마트 직원에게 확인을 요청했는데요. 그러니까 국산 생물이고 그러면 흰다리 왜 흰다리 새우라고 안 써요? 그냥 생물새우라고 하는 거죠. 그냥? 흰다리 새우긴 하잖아요. 네, 흰다리 새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흰다리라고 써 있는데 보통 생물 흰다리라고 돼요? 이거는 흰다리라고 해놓고. 아니 그거는 국산 생물새우라고 들어오니까 그걸 우리가 표시하는 거고 이거는 흰다리 새우라고 들어와서 흰다리라고 안 써놓고? 네.
확인 결과 주요 대형마트 4곳 중 한 곳에서만 국산 새우를 흰다리 새우로 정확히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우를 살펴보던 중 머리에서 흰 반점이 발견됐습니다. 확인을 위해 해당 새우를 구입해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흰 반점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와 유사하게 새우의 머리 부위에서 흰 반점들이 보입니다. 그런 건 원래 있는 거예요? 이거 먹어도 돼요? 말자면 그냥 애들 그냥 나오면서 공기가 마르니까 생겨나는 거고요. 피가 말라도 직원은 별일 아니라며 먹어도 괜찮다고 했는데요. 또 다른 대형마트를 찾아가 흰 반점 여부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해 보이는 반점들이 확인됐는데요. 구입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역시 흰 반점으로 추정되는 조그만 점들이 보입니다. 담당 직원에게 확인을 요청했는데요. 흰반점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마트 새우에서 보이는 흰 반점이 흰 반점 바이러스와는 관계가 없을까? 우리는 정확한 확인을 위해 흰다리 새우의 주요 산지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흰 반점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새우가 2, 3일 내에 대부분 폐사합니다. 올해 많이 죽었죠. 지방 거의 다 죽었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엄청 더웠잖아. 아, 올해는 많이 죽었어요. 수위 높으니까. 흰대 나가버려. 그냥 병이 올라가면은 많으시면 이게 완전 따기면 폐차는 그렇게 엄청 나가지고. 피로 나고 네. 언제쯤이야? 8월달에? 9월달에 많이 나가죠. 9월달에. 그리고 지금 업자들이 많이 사갖고 가죠. 그렇죠. 업자들이 막 그런 거 싸게 해갖고 막 팔기로 하거든. 흰 반점 바이러스에 걸린 새우의 경우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질병에 감염되었을 우려까지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상황은 어떨까? 그러다 보니까 또 왔어요? 이쪽도 운전 다 와요. 다 와서 죽는 거예요, 그분들이. 근데 병 오면 이게 뭐 신고하거나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아, 상관없어요, 그거. 신고한 데도 뭐 금방 뭐 걔들 오기 전에 막 이거 야 우리 병 왔는데 와서 조사 좀 해. 오기 전에 다 내려앉았는데 뭐 조사할 게 뭐 있어요. 병이 온다 싶어서 빨리 걸린 사람은 빨리 빼내면 돼. 선호가 그러기 싫으면 급할 때는 막 빼내갖고 선호가 없다가 없으면 갖다 냉동시켜 버리자는 거야. 그걸 갖다가. 그래서 그걸 갖다 파는 거 다시 냉동해놨다가 파는 거예요. 양식을 하면서 죽어서 나오는 새우가 있어요. 있어. 그리고 사이즈 적어갖고 못 팔고 나오는 새우가 있어요. 늦게라도. 그런 거 혹시 있으면은 혹시 그런 거 연기 좀 시켜주세요. 이러면은 그래서 연기를 시켜줍니다. 50mm 이하짜리 작은 거 사고 60mm짜리 이런 것들 시켜드시는 거 있어요. 보통 60mm나 50mm 이하짜리들은 거의 정상적으로 큰 게 아닌 거라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정상적인 것들은 누가 팝니까? 다 키워서 팔면 돈이 얼마인데. 흰 반점 바이러스에 걸린 새우들이 제대로 신고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별다른 확인도 없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 이게 만약에 병이나 이런 게 들면 어디 뭐 군청에 이런 데 얘기를 해야 돼요? 해봐야 매력 없이 그 말 한 번 삐딱 잘못해 놓으면 하루차도 안 들어갈라 할 것이고 그 사람의 어떤 큰 타격을 받게 돼요. 그 지역에 정부에서 뭐 보험이라든가 있다든가 이제 말한 폐쇄가 됐을 때 이거 뭐 보상이 있다든가 뭐 이게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매력 없이 누구 집 바이러스 왔냐 예약을 하면 차가 딱 끊기잖아. 뭐 죽어나가도 갈 수 있으면 시시한 것이 여러분들이 생존권의 문제라서. 이게 그러면 병 걸린 애들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갖고 가는 애들이 따로 있나 보죠? 이 친구들이 갔다가 막 갖다 미리는 거예요. 시장에다가 마트 다 들어가요. 마트 다 들어가요. 병든 새우들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업체들이 해당 새우를 시장이나 마트로 납품한다는데요. 여기서 싹 쏘는 거.
판매하는 거죠. 약수를 혹시 그 양어장 사장님들끼리는 그냥 유통업체한테 다 넘겨버리세요? 거의 그런 편. 그 병 걸린 것도 가져가요? 오히려 더 좋아요. 좋아요. 단가가 낮으니까. 우리는 병든 새우를 가져갔다는 유통업체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7, 8월에 어느 정도 뭐 조금 덜 큰 거나 아니면 네. 병든 거를 그쪽에서 다 수거를 해갔다고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이제 국산은 이제 저희가 다른 업체에 납품이 되고 있어요. 항상 해마다. 아, 그 7월 달에 네, 수거했던 게요? 냉동을 하셔서 어디다 납품하세요? 저희 이제 그 수산이라고 부산에 있어요. 네. 이제 그쪽에 이제 냉동을 해가지고 간행을 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아, 그런 것들을 병든 새우가 부산의 한 수산물 유통업체로 납품됐다는데요. 우리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새우를 납품했다는 회사의 이름을 대자 냉동 창고에서 해당 업체의 새우를 꺼내줬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상당한 물량입니다. 전화했던 회사의 이름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는데요. 상자를 열어 새우의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흰반점 바이러스에 감염된 새우가 맞을까? 하지만 냉동 상태라 육안으로는 확인이 쉽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해당 업체의 새우를 직접 구입해 살펴봤는데요. 먼저 냉동 상태의 새우를 해동한 뒤 흰 반점이 보이는지 하나하나 확인해봤습니다. 확인 결과 상당수의 새우에서 흰 반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머리 부분의 껍질에서 흰 반점 바이러스로 추정되는 흰색 반점들이 또렷이 보입니다. 이 새우들은 과연 어디로 유통되는 것일까? 우리는 새우를 납품받는 해당 업체의 관계자를 직접 만나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유통 쪽이다. 저희 대형 유통하고 다 하니까. 아, 마트? 네, 마트 다 있습니다. 저희 직영 매장이 있습니다. 그 서울에 있죠. 있고. 아, 그래요? 수산물은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땡이 아니고요.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 맞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원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돈의 힘보다는 이 물건의 힘이 더 강합니다. 흰 반점병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새우들이 대형마트로 유통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병든 새우들을 수거한다는 또 다른 업체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병든 새우들도 13,000원을 달라고 그래요. 우리 공원에. 그래서 내가 샘플만 받고 저는 마트 납품하면 요거도 묻겠다 해가지고 우리는 5.16국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새우 장담점에 들어가요. 마트로 들어가기도 어려운 새우들은 새우장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우리는 새우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새우들이 새우장을 만드는 곳으로 납품되는 새우라고 하는데요. 과연 흰반점 바이러스에 감염된 새우가 맞을까? 냉동 상태의 새우에 낀 성애를 손으로 녹여 제거해 보니 육안으로도 선명한 흰 반점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는 이 새우들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트럭은 3시간을 넘게 달려서야 목적지에 도착했는데요. 과연 이곳은 어디일까? 트럭에 실린 상자를 내리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무엇을 하는 곳인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뭐 하는데요? 따로? 아, 공장이에요? 아, 좀 뭐예요, 저거는? 모르시는 모르는 거예요? 아, 새우요? 아. 새우가 담겨 있다는 상자. 가까이 다가가 상자를 살펴보니 흰다리 새우라고 적혀 있는데요. 우리가 냉동 창고에서 확인했던 상자와 같은 회사의 상자가 맞습니다. 과연 이 새우로 무엇을 하는 걸까? 공장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아, 납품용으로 하세요? 해당 공장에서 새우장을 납품한다는 인근의 대형마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새우장은 한 종류밖에 볼 수 없었는데요.
확인해 보니 우리가 전화를 걸었던 업체의 이름과 일치했습니다. 우리는 새우장을 구입해 흰 반점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분리된 상태라 정확한 확인이 어려웠는데요. 흰 반점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확인해 보려 했으나 새우장 상태로는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우장 공장으로 납품하는 업체의 새우, 그리고 전국의 마트로 유통한다는 업체의 새우를 구입해 흰 반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두 곳의 새우 모두에서 흰 반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방송 후 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병든 새우가 우리의 식탁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이 새우가 방금 전 영상에서 보셨던 흰 반점 바이러스에 걸린 흰다리 새우입니다. 사실 육안으로 정확히 흰 반점 바이러스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맡긴 겁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흰 반점 바이러스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흰 반점 바이러스가 걸린 새우는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식용으로 유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취재를 하면서 우리가 만난 많은 양식업자들은 병든 새우를 신고하거나 검사 후 유통하는 것을 꺼리고 있었습니다. 신고할 경우 정상적인 새우까지도 유통하는 데 어려움이 생겨서 생업에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흰 반점 바이러스에 걸린 새우가 면역력이나 생리적 기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세균성 질병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확인 없이 병든 새우를 유통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우의 흰 반점 바이러스 자체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은 보고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흰 반점 바이러스에 감염된 새우를 식용으로 유통하는 것도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나 확인 없이 병든 새우가 계속 유통된다는 사실은 분명한 문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말입니다.